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부동산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6쪽에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인데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비용.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료를 부담했다.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건설자금,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잖아요. 이게 건설자금이자인데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자금을 차입하는 이 건설자금이자는요, 자금을 차입하는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금 차입 시부터 건물 완공 시까지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건설자금이자입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 시 이후에 들어가는 이자는 비용인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포함시키고요.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자 여러분 법인이 연부이자, 활부이자, 연체이자라든가 활부이자를 지급했다면 이거는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연체이자, 활부이자,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만 개인이 지급하는 연체이자, 활부이자는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법인만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되는 용역비.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를 줬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뭐 중개인 수수료 그리고 컨설팅비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5번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그러니까 취득대금 이외에 부담한 금액도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취득자 조건 부담액, 이것도 취득자 입장에서는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농지보존부담금도 원가에 포함시키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는데 이러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 거기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깁니다. 12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문 8개가 나왔는데요. 취득세 과표는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죠.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2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3번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취득으로서 포함시킵니다. 4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었다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지요. 4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여러분, 법인은 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대순했는데 법인 장부 가격에 입증되는 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그 금액을 과표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6번입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7번.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 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8번.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줄쳐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할인된 금액이 과표가 되겠죠. 1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자, 개인이 샀네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 할인에 가면 틀립니다. 할인된 금액이야 돼요.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아니에요. 할인된 금액 틀렸고요. 부동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포함시켜야 되겠죠. 연불조건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 여러분, 연체이자와 활부이자는 개인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법인만 포함시킵니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 포함시키니까 정답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참 까다롭네요. 문제가. 14번입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인데요. 1번.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을 참작하여 2번이 틀렸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3번.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 얼마냐, 수익가격, 언제 신축했느냐, 언제 선박을 건조했느냐,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 가격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15번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하는 경우다. 옳은 것.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은 이런 거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겠는데요. 1번 보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틀린 내용인데 왜 틀렸는가 보세요. 2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판결문인데요. 이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순수한 판결문에 의한 취득이지 화해, 포기, 인락, 의제자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되겠죠. 유상. 5번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 됩니다. 국, 외, 판, 법, 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율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세율, 다시 한번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암기하세요. 농지는 얼마죠? 1000분의 30.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40.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상속과 증여인데요.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는 1000분의 23입니다. 농지가 아닌 기타는 1000분의 28입니다. 증여는 누가 수중자냐. 일반인이 증여받았다면 1000분의 35입니다.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입니다. 비영리사업자는 1000분의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원시취득은요 1000분의 28이죠. 농지는 1000분의 상속 23. 1번이 틀렸죠.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알면 되는 거죠. 나머지 맞고요. 8번 보세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17번 짝지어진 거. 여러분 이면은 얼마입니까? 농지가 아니니까 1000분의 40.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 합유, 총유는 1000분의 23. 과수원, 농지죠. 전답과수원은 1000분의 과수원,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1000분의 30.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겠죠. 건축물 신축 1000분의 28. 주택 상속. 농지 상속은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것은 주택이니까 1000분의 28. 같은 것은 미음과 비읍이 되겠습니다. 18번 표준세율 틀린 것. 원시취득 1000분의 28. 상속 농지는 23.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건 1000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은 농지가 아닌 거지요. 1000분의 40이니까 4번이 틀렸고요. 합유 총유는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틀린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단 선박과 차량은 법인의 경우 한정하고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세율 조정 대상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은 표준세율에다가 8%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이니까 4배니까 8%가 되겠죠. 4번.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자, 여러분, 과밀억제권역에서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이잖아요. 곱하기 100분의 2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인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예. 그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입니다. 이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2%라고 하는 것은 중과기준세율입니다. 다시요. 이따가 나오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넘기세요. 20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취득가격이 100만 원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취득세의 면세점은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국가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금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사원들에게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면제해 줍니다. 안 배웠던 내용들이 또 25회 때 출제가 됐고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이 되겠죠. 몰라도 감각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하는 것이다. 틀린 것. 이거 여러분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입니다. 1000분의 20의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 상, 공법, 이민. 요거 암기하세요.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환 동그라미 주세요. 환매등기입니다. 매도인이 매도한 거를 다시 사는 조건이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요.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입니다. 상속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과 농지 상속. 그리고 건축물 개수 아니고요. 법인 합병, 법인 합병. 그리고 이 건축물 이전,
법인입니다. 건축물 이전. 그리고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리고 공은 거기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이거 암기하세요. 환상, 공법, 이민, 환매, 상속, 공유물 분할, 법인 합병, 건축물 이전,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아닌 것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그냥 중과기준세율 적용합니다. 중과기준세율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이건 환상공법위만 암기하시고 22번은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2%를 적용하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틀린 것. 개수로 인한 취득, 과점주의에 인한 취득. 3번이 틀렸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거니까 3번이 되겠고요. 레저시설 취득,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사용 건축물 취득, 무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선박차량 기계장비 토지의 가격이 증가되는 것,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23번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거는 환상, 공법, 이민이니까 아닌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 되겠어요. 그 다음 24번은 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생략하겠고요. 24번은 틀린 것은 5번인데요. 여러분,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아니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25번은 농지를 상호 교환했다. 그러면 농지는 유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30이죠.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0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율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또 종합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